9장까지 우리가 갈로아가 어떻게 오차 방정식에는 근의 공식이 없는가, 갈로아의 날것의 생각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10장부터는 이제 지금의 현대 대수학에서 어떻게 갈로아가 증명한 오차 방정식의 불가역성을 증명하고 있는가, 그 과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저도 이제 서점에서 갈로아 관련 책이 서점에 지금 여러 권 나와 있죠. 그 갈로아 관련 책을 제가 구입해서 읽어봤습니다. 표지나 이제 그 홍보에는 이제 일반인도 쉽게 갈로아가 어떻게 아, 오차 방정식의 불가역성을 증명하는가, 일반인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썼다 그러는데, 막상 보면 저도 봤지만 그냥 쭉 읽어 나가기에는 조금 너무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도 사서 그걸 이제 한 달 동안 거의 뭐 입시 공부하듯이 책상 앞에 앉아가지고 이제 옆에 연습장 하나 두고 써가면서 그런 식으로 이제 읽으면서 이제 공부했습니다. 모르면 또 앞으로 가고, 그렇게 봐도 제가 뭐 다 아는 게 아니라, 이 책에서 하는 말이 결국 이런 말이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몇 번 되풀이해서 이제 열심히 하면 이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뭐 그렇게 한다는 거는 뭐 저 같은 경우도 이제 하는 일이 있고 이런데, 일반인으로서는 대단한 어떤 결심과 각오를 하지 않는다면야 그렇게 한다는 건 좀 무리가 있죠. 그러니까 어, 제가 첫째 파트에서는 이제 갈루아의 입장에서 이제 어떻게 오차 방정식의 근의 공식이 없는가를 이제 말씀드렸고, 이제 10장부터는 이제 현대 대수학에서 갈루아 이론을 다루는 방식에 대해서 이제 쭉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제가 일일이 어떤 그 세부적인 그런 정리나 증명을 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현대대수학에서 어떤 식으로 오차 방정식의 불가역성을 다루고 있는가, 그런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쭉 보겠습니다. 자, 보면 이제 이 책의 현대대수학이 어떻게 갈로아의 오차 방정식 불가역성을 증명하나, 그 과정을 이런 식으로 11단계로 나누어서 이제 한번 쭉 살펴보겠습니다. D챕터부터 단계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군의 정의와 여러 가지 군의 특징. 군에 대해서는 우리 앞에서도 어느 정도 언급을 했죠. 앞에서 언급할 때 이제 어떤 수집합에 대해서 이제 사칙 연산을 이용해서 이제 군을 한번 다뤄봤죠. 예를 들어서 정수 범위에서 이제 더하기 같은 경우에는 5 더하기 4는 9가 되니까, 더하기 같은 경우에는 그 연산의 결과가 또다시 정수 범위에 있죠. 그러니까 이제 더하기는 정수 범위에서 군이 된다 그랬죠. 마이너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정수 범위에서 이제 닫혀 있죠. 그러니까 이제 군이 될 수 있죠. 곱하기 같은 경우에도 5 곱하기 4는 20. 자, 이런 식으로 정수 곱하기 정수는 정수가 되니까 동일하게 정수 범위에서 이제 군이 된다 이거죠. 반면에 나누기 같은 경우에는 5 나누기 4는 정수가 아니죠. 그러니까 나누기는 정수 범위에서 닫혀 있지 않죠. 그러니까 군이 안 된다 이거죠. 그러나 이제 나누기 같은 경우에도 수의 범위를 유리수로 넓히면 닫혀 있죠. 그러니까 이제 군이 된다 이거죠. 자, 이게 이제 우리 앞에서 이제 군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본 방법이었죠. 다음은 이제 수학에서 일반적으로 하는 군의 정의죠. 보시는 것처럼 4개의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 이거죠. 첫 번째는 g의 임의의 원수 xy에 대해서 연산, 곱하기로 읽겠습니다. 연산이 있고, 연산이 있다는 의미가 x 곱하기 y 했을 때 그 값이 동일하게 g의 임의의 원수가 돼야 된다 이거죠. 아까 우리 더하기나 빼기나 곱하기처럼 닫혀 있어야 된다 이거죠. xy가 g에 속해 있다, 닫혀 있어야 된다 이거죠. 두 번째는 연산에 대한 결합법칙이 성립한다. 자, xy 갈로라는 거는 먼저 계산한다 이거죠. xy를 곱한 후에 z를
곱한 값이나 yz를 먼저 계산한 후 x를 곱한 값이나 같아야 된다 이거죠. 자, 그리고 g의 임의원수 x에 대해서 x 곱하기 2는 2 곱하기 x와 같은데, 자 보면 요게 오타 2가 아니라 x가 돼야 되죠. 자, 이런 식으로 어떤 원수에 대해서 곱했을 때 그 원소가 되는 요 2를 항등원이라 그러죠. 우리 더하기 같은 경우에는 0이죠. 5 더하기 0 하면 그냥 0이죠. 그러니까 0이 덧셈 연산에 대해서는 이제 항등원이죠. 곱하기 같은 경우는 1이 되겠죠. 5 곱하기 1은 5니까. 자, 네 번째 조건은 g의 임의원소 x에 대해서 원소 x가 아니라 y가 되겠죠. y에 대해서 y 곱하기 c는 g 곱하기 y와 같아야 되고, 그러니까 교환 법칙이 성립해야 된다 그죠. 교환 법칙이 성립하고 그 결과값이, 그러니까 y의 g를 곱했을 때 그 결과값이 2가 되는 g가 존재한다. 요때 g를 y의 여근이라 그러죠. y 인버스로 쓰죠. 여근. 자, 덧셈 같은 경우에는 5 더하기 어떤 수를 더했을 때 덧셈의 여근은 항등은 0이니까, 덧셈의 항등원은 0이니까, 자 그럼 물음표에 어떤 수를 더해야 0이 나오냐. 정수 범위에서는 마이너스 5겠죠. 곱셈은 5 곱하기 어떤 수를 곱하면 곱셈의 항등은 1이겠죠. 어떤 수를 곱하면 1이 나오냐. 물음표는 5분의 1이겠죠. 그러니까 5의 여근은 5분의 1이다 이거죠. 자, 이런 식으로 군이란 요 네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집합지를 군이라고 합니다. 자, 앞에서 살펴본 사친 연산이 이제 군이 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덧셈 같은 경우 정수 집합에서 이제 덧셈 연산을 보면, 첫 번째 조건 5 더하기 4는 9, 마이너스 3 더하기 5는 2가 돼서 덧셈 연산을 하면 그 결과값은 정수가 되죠. 그러니까 닫혀있죠. 그러니까 첫 번째 조건은 만족한다 이거죠. 자, 두 번째 조건 결합법칙이죠. 5 더하기 4를 먼저 계산하면 9가 되죠. 그리고 9를 더하면 18이죠. 두 번째는 4 더하기 9를 하면 13에 5를 더하면 18이죠. 그러니까 결합법칙도 성립한다 이거죠. 자, 항등원이 있느냐. 5 더하기 0은 5죠. 0 더하기 5도 5고. 그러니까 덧셈의 항등원은 0이다 이거죠. 항등원이 존재하죠. 다음은 여건이죠. 보면 5에 어떤 수를 더하면 항등은 0이 되냐. 마이너스 5죠. 마이너스 5 더하기 5 해도 0이고. 그러니까 여건도 존재하죠. 그러니까 덧셈은 정수 집합에 대해서 군이 된다 이거죠. 곱셈 같은 경우 곱셈해 보면 5 곱하기 4는 20이고 마이너스 3 곱하기 5는 마이너스 15가 되어 정수끼리의 곱셈이 정수가 되니까 닫혀있죠. 첫 번째 조건을 만족한다 이거죠. 그러면 두 번째 결합법칙 5 곱하기 4 하면 20이죠. 20 곱하기 9 하면 180이죠. 똑같이 4 곱하기 9를 먼저 하면 36에 5를 곱하면 똑같이 180이죠. 결합법칙도 성립하죠. 세 번째 곱셈의 항등은 1이니까 5 곱하기 1이나 1 곱하기 5는 5가 되죠. 똑같이 항등원이 존재한다 이거죠. 여건 5 곱하기 어떤 수를 하면 항등은 1이 되느냐. 5분의 1이죠. 그러니까 5분의 1은 이제 정수 범위에서는 이제 존재하지 않죠. 그러니까 정수 범위에서 곱셈은 여건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군이 될 수 없다 이거죠. 반면에 정수 범위가 아니라 범위를 넓혀서 유리수나 실수가 됐을 때는 곱셈 연산도 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수 범위에서는 덧셈이 이제 군이 된다 이거죠. 곱셈은 군이 안 되는 거죠. 반면에 유리수나 실수가 됐을 때는 덧셈이나 곱셈이 모두 다 이제 군이 됩니다. 이제 사칙 연산에 대해서 이제 군을 알아봤는데, 이제 연산은 좀 일반론적으로 생각하면 이제 연산은 우리가 이런 식으로 사칙 연산뿐만 아니라 연산은 우리가 정의하기 나름입니다. 어떤 행위를 연산이라 그러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시계 분침의 이동을 연산으로 해서 시계 분침 연산이 어떤 군이 되는 경우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앞에서는 사칙 연산은 우리가 일단은 실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구체적인 경우니까 이제 예를 들었는데, 실제 연산은 정의하기 나름입니다. 자, 보면 시계 분침 아시죠? 자, 분침은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편의상 우리가 10분 단위로 이동한다고 이제 가정하겠습니다. 시계 분침 회전 연산을 이제
돛도 곱하기로 이제 정의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시계는 한 번에 10분씩 밖에 이동을 못 합니다. 보면 10분씩 이동하니까 긴 침이 분침이죠. 자, 보면 11을 가리키죠. 11을 가리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10분이니까 2, 4, 6, 8, 10 그리고 원래 12.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가리킬 수 있다 이거죠. 자, 그림 10-3처럼 분침이 10분 회전하는 것을 시그마라 하겠습니다. 보면 지금 큰 침이 지금 2를 가리키고 있죠. 그게 10분 회전하는 거죠. 요거를 이제 시그마라 하겠습니다. 그럼 20분 회전하는 거는 10분이 2번 회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연산자를 사용하면 시그마 곱하기 시그마에서 시그마 제곱이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그림 10-4가 지금 20분 회전하는 거죠. 요걸 이제 시그마 곱하기 시그마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그마와 회전 연산을 이용하면 다른 위치의 값들도 이제 표시할 수가 있다 이거죠. 보면 3번 곱하면 시그마 삼성은 결국에는 분침이 6에 와야 되죠. 30분이죠. 시그마 4성은 8에 오고 시그마 5성은 50분이죠. 10에 와야 되는 거죠. 그리고 다시 시그마를 보면 시그마 6성 되면 원래 12가 되어서 원래 제자리로 오는 거죠. 따라서 시그마 6성을 원래 제자리로 오니까 항등은 1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자, 시계 회전이 이제 군이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제 시계 회전 집합 G가 지금 보면 우리 앞에서 보는 것처럼 시그마를 쭉 곱했을 때, 시그마의 육성이 2가 되니까 결국에는 이 시그마 제곱, 시그마의 3성, 시그마의 5성으로 구성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G가 먼저 첫 번째 조건을 만족하는가를 보겠습니다. G의 원소들끼리 곱하면 집합 G에 있는 원소가 되느냐, 닫혀 있느냐죠. 보면 시그마 곱하기 시그마는 시그마의 제곱이죠. 자, 쭉 해보면 G에 있는 원소들끼리 서로 곱하면 결국에는 G에 있는 원소들로 기착이 된다 이거죠. 집합 G에 있는 원소는 회전 연산에 대해서 닫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을 만족합니다. 자, 두 번째는 결합법칙이죠. 보면 먼저 시그마하고 시그마 제곱을 먼저 곱하면 시그마 삼성이죠. 그걸 다시 시그마 삼성에 곱하면 시그마 육성에는 2가 되죠. 먼저 시그마의 제곱하고 시그마의 제곱 삼성을 곱하면 시그마의 5성이죠. 다시 시그마하고 곱하면 시그마 육성이 되니까 같아진다 이거죠. 그러니까 결합법칙도 성립합니다. G의 임의 원소 X에 대해서 이제 항등연이 존재하느냐. X 곱하기 시그마 육성은 시그마 육성 곱하기 X니까 X가 되죠. 그러니까 시그마 육성이 이제 시그마 육성은 2가 되니까 항등은 2가 존재한다 이거죠. 자, G의 임의 원소 Y에 대해서 자, 여권이 존재하는 애죠, 여권. 자, 보면 각각의 이제 G의 원소 Y에 대해서 여권을 조사해 보면 자, 보면 밑에 있자 보면 자, 해보면 자, 먼저 시그마 곱하기 물음표를 했을 때 2가 돼야 되죠. 2는 시그마의 육성이죠. 물음표에 올 원소는 시그마의 5성이겠죠. 시그마의 제곱은 물음표에 올 원소는 시그마의 4성이 되죠. 결국에는 각각의 시그마의 제곱, 시그마의 3성, 시그마의 4성, 시그마의 5성에 대해서 각각의 여건은 시그마의 5성, 시그마의 4성, 시그마의 3성, 시그마의 제곱, 그리고 시그마. 자, 이런 식으로 각각의 원소에 대해서 여건이 다 존재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자, 표 10-1을 보면 G의 원소에 대해서 매칭이 되는 여건이 다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시계 회전 연산은 군이 된다 이거죠. 자, 그리고 이제 G와 같이 이제 그 원소의 개수가 유한계죠. 이런 유한계 원소로 이제 군을 이루는 경우를 유한군이라고 합니다. 원소의 개수가 유한하다 이거죠. 반면에 정수나 유리수, 실수 같은 경우에는 원소의 개수가 무한하죠. 자, 그리고 G 같은 경우는 시그마를 계속 곱하면
본 것처럼 시그마를 계속 곱하면 G의 모든 원소를 다 표현할 수가 있죠. 이런 군을 순환군이라고 합니다. 사이클릭 그룹. 시그마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양옆에 삭과 표시로 표시를 합니다. 그러면 이 군은 순환군이구나. 시그마를 반복적으로 곱하면 모든 원소가 표현되는 순환군이구나를 나타냅니다.